다시 보고 해야지. 자, 유전자. 유전자는 성질 발현 단위를 말한다. 성질 발현 단위. 쉽게 얘기하면 특징을 나타나게 하는 단위를 말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특징은 뭔데? 눈꺼풀의 모양, 머리카락의 모양, 이런 것들을 특징이라고 부른다.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염기가 어떤 순서대로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눈꺼풀 유전자라고 하자. 그럼 눈꺼풀 유전자, 눈꺼풀의 형질은 쌍꺼풀이 있을 것이고 외꺼풀이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때 이 염기 배열 순서가 달라. 무슨 얘기냐면 ATGC, ATGC 이런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이 형성이 돼. 예를 들어 동그란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는 염기 배열 순서가 AATT, GG, CC 이런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면 외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세분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결국은 이 염기의 배열 순서가 유전 정보인 단백질을 만들어서 특징이 나타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질 발현 단위인데 바로 이 염기들이 어디 위에 배열이 되어 있니? DNA 위에 배열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DNA가 유전자를 포함한다는 얘기거든. 혹시 DNA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니? 1학년 때 배웠지? 이중 나선 구조.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 염기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이것이 회전을 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DNA 이중 나선 구조. 그래서 염기가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혹시 그 짝은 기억나니? 누구랑 누구랑 짝이지? 아데닌이랑 그래 티민하고 짝이고 구아닌이랑 사이토신하고 짝인데 이렇게 수소결합 2개, 수소결합 3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는 약속이다. 이런 결합을 뭐라고 부른다? 상호적 결합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단어는 생체에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한쪽 가닥의 염기 배열 순서를 알면 반대편 가닥의 염기 배열 순서를 자연적으로 알아낼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유전자는 뭐냐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전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DNA상의 구간들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눈꺼풀 유전자라면 ATGC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으면 쌍꺼풀을 만들기 위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AATT, GG, CC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외꺼풀을 만들기 위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DNA는 유전자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맞는 거지.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기는 한데 DNA를 이루는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DNA.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인산, 당, 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그래서 이게 쭉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이중나선 구조 안에 유전자가 포함이 된다는 거. 자, 이 DNA가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8개를 감싸고 지나간다. 그래서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 8개를 2바퀴 반 감싸고 지나가는 이 구조물을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니까 이 개념이 조금 더 큰 개념. 여기서 시험 문제 기억, 니은 기억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에는 탄수화물이 있다 없다?
기억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있다. 뉴클레오타이드. 그럼 얘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에는 탄수화물이 있어? 있어요. 여기 있네. 탄수화물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오탄당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있는 거야.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고. 니은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단당류이다. 아니다. 뭔데? 니은은 뭔데? 단백질이잖아. 그럼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뭐야? 아미노산. 네 글자 아미노산. 그건 아미노산을 붙여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서 그게 특징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도 외부에서 나오는 거고. DNA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라. 그렇지. DNA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하나 이렇게 인산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오탄당 하나, 염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1대 1대 1 하나씩 결합되어 있는 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지. DNA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은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거. RNA를 구성하고 있는 건 리보스라고 하는 오탄당. 오케이? 자, 뉴클레오솜, 뉴클레오타이드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이 기본 단위가 만들어져서 응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 모양처럼 길게 쭉 풀려져서 만들어진 이러한 구조물을 염색사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큰 개념이고, 이 염색사가 더 응축이 되어서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구조물을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는 유전자가 있니? 염색체 유전자가 있어? 네. 당연하지. 염색사는 있냐? 그렇지. DNA상의 구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표시한 애가 유전자야. 그럼 이게 DNA 위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뉴클레오솜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것이 응축돼서 만들어진 염색사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더 응축이 돼서 만들어진 염색체에도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 염색체를 우리는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았지. 그럼 엄마 아빠의 특징, 형제를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물려받은 우리는 엄마 아빠의 형제를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 닮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닮는 이유는 염색체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맞는 표현이고,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맞는 표현이고,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다 같은 표현인 거야. 이 염색체들의 모두를 다 합치면 유전체라고 하는 거야. 게놈이라고 하는 게놈. 그래서 이게 유전 물질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단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큰 개념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 물질의 상태는 염색사로 존재하고 있다. 핵 속에. 염색체는 언제 나타나게? 세포가 분열할 때만 나타난다. 분열이 다 끝나면 다시 염색사로 핵 속에 풀어진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왜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가 되느냐? 서술하시오. 염색사가 핵 속에 들어있으면 두 개의 딸세포에 이 물질을 정확하게 나눠주려면 힘들어요. 엄청나게 응축시켜 놓는 거야. DNA 길이가 한 2m 정도 된대. 그럼 2m나 되는 거를 10,000분의 1 수준 정도까지 응축을 시켜서 염색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운데를 딱 잘라줘서 양 두 딸세포로 이렇게 나누어 준다면 유전 물질의 손상 없이 두 딸세포
세포에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 됐니? 그리고 다시 분열이 끝나면 다시 염색사로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핵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염색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럼 분열 과정에서 핵이 사라지잖아. 그럼 염색사를 관찰할 수 있어? 없지.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때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는 거지. 핵이 있어야 돼. 왜? 그 안에 염색사로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핵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된다. 그것이 관찰되는 게 분열기의 세포이다라는 거야. 뉴클리오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핵세포만 갖고 있어. 얘는 우리가 병원체에서 원핵세포 배웠지. 세균은 뉴클리오솜이 없어. 왜냐면 핵이 존재하지 않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럼 세포 안에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더 작은 공간인 핵 안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는 응축을 시켜야 되는 이러한 단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 진핵세포에서만 뉴클리오솜을 관찰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니? 그래서 유전 물질은 이렇게 유전자부터 염색체까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맨 위에 나와있는 그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뉴클리오솜에 대한 설명, DNA에 대한 설명, 유전자에 대한 설명. 그래서 거기 중간 그림에 유전자는 DNA 이상의 구간들을 유전자라고 불렀다, 이렇게 표현했지.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또 다른 개념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세포 안에 염색사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제 한 가닥을 표현한 거야. 근데 이 세포한테 분열 신호가 왔어. 분열하라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염색사는 염색체로 이렇게 응축이 된다. 그럼 염색사 한 가닥이 응축이 돼서 염색체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가운데 부분을 뭐라고 부르니? 동원체라고 부른다. 동원체의 개수가 염색체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기억해주고, 얘도 염색체라고 부르는데 얘는 염색체가 몇 개일까? 동원체의 개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얘도 염색체가 한 개야. 아니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뭔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거든.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DNA량이 나오는 거야. 이 염색사 한 가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DNA의 상대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1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DNA 상대량이 1이라는 얘기니까 한 가닥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염색체의 모습을 하고 있은 이 세포는 DNA 상대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응축이 돼서 이거 한 가닥이 응축이 돼서 한 개가 만들어서 이거 DNA 상대량은 1이에요. 그럼 얘는 DNA 상대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가 바로 2가 되는 거야. 2.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걸 가지고 새롭게 하나를 더 만든 DNA가 복제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가 복제가 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 상대량을 물어보면 그냥 이 가닥 하나를 생각해 주면 돼. 이거는 복제 전, 이거는 복제 후. 그리고 나서 세포가 이렇게 방추사가 양극 와서 가져가거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한 가닥이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한 가닥이 나눠져 갖고 결국은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럼 이 염색체 한 개가 들어있는 거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DNA 상대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동일한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왜 이렇게 염색체가 되어야 한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힘들다라는 거야. 사람의 염색사는 46가닥 들어있는데 46가닥, 46가닥을 똑같이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46가닥을 상태로 복제해서 92가닥이 된 다음에 한 가닥씩 나눠갖고 정확하게 분배가 힘들어. 그래서 이것을 염색체라고 하는 것을 응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나눠주면 정확하게 유전물질의 분배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 과정은 사실상 없는 과정이다. DNA는 간기의 S기에 복제가 된다.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뀝니다. 세포 분열의 전기의 모습을. 근데 이 그림을 사용하지는 않고 이 그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이건 복제가 안 된 상태, 이거는 복제가 끝난 상태. 그러니까 아까 유전물질을 설명할 때 뉴클리오솜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응축이 돼갖고 염색사가 된 다음에 더 응축이 되면 이렇게 염색체를 그렸잖아. 중간에 이런 염색체를 만들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 그러니까 염색사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이 상태는 DNA 복제가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염색체를 처음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거야. 복제가 된 상태.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복제하고 나눠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결국은 얘가 이렇게 나눠져. 염색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46가닥을 이렇게 나눌 때 그게 힘들지. 92가닥을 만들어 놓고. 이해됐어?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염색사 한 가닥을 갖고 있는 DNA 상대량을 1을 갖는 애가 똑같은 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었다. 그래서 기존 가닥과 새롭게 만들어진 가닥이 하나의 동원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존 가닥과 새로 만들어진 가닥을 뭐라고 부른다?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거야. 염색 분체는 유전자가 똑같다. 이쪽에 라지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쪽에 스몰 b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 반대편 분체 여기에도 라지 A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스몰 b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눠 갖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나눠질 때 여기도 라지 A, 스몰 b, 얘도 라지 A, 스몰 b 이렇게 갖게 되는 거지. 나눠가지고 그리고 나서 얘는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붙어있을 때는 분체란 표현을 사용을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염색체로 이름을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분체는 무조건 똑같다라고 하는 거 항상 알고는 있는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나와. 자, 어떤 사람이 라지 스몰 A로 갖고 있어. 그럼 그림을 다 해놓고 여기다가 라지에도 적어놓고 여기다가 기억을 해놓으면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스몰 A가 들어가야 되냐? 어떤 사람이 형질이 라지 스몰 A를 갖고 있대. 그럼 이거 라지는 왜 스몰 A 아니야?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난 가르쳐줬어. 이거 이 틀면 안 돼 이거. 여기다 라지가 들어가야 돼. 그럼 스몰이 어디 있어? 아래. 어디에? 다른. 어딘가 있겠지. 안 나타내는 거야. 스몰을 갖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복제가 이미 끝난 상태, 분체니까 똑같은 걸 갖고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분체라는 개념,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라고 하는 개념, 그것을 잘 갖고 있어야 돼. DNA 상대량. 오케이? 질문. 이해 안 된다. 없냐? 그럼 이어서 나간다. 사람의 염색체의 개수 몇 개? 46개. 근데 이 46개의 조합이 어떻게 되는 거니? 22개. 좀 이따 해. 사람의 유전자는 몇 개니? 약 한 25,000에서 3만 개 정도? 아까 염색체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그럼 이 유전자 3만 개가 염색체 46개 안에 다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하나의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하나만 들어가면 안 되겠지?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이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 위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X 염색체라면 한 1,100여 개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존재하고 이것이 Y 염색체라면 한 4, 50개 정도밖에 유전자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X 염색체가 상당히 큰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염색체의 종류는 몇 종류나 될까? 두 종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두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 상염색체라고 불리우는 게 있고 성염색체라고 불리우는 두 종류가 있다. 개수가 이제 몇 개? 44개. 얘는 2개.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 초파리 2에는 8. 상염색체 몇 개? 야, 쟤네도 엄마 아빠 있어. 왜 그래? 어? 생식 세포를 통해서 수정을 하는 개체들은 다 2개는 성염색체고 나머지는 상염색체야. 그럼 이걸 그림으로 주고 상염색체가 몇 개냐, 성염색체가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고. 응? 근데 성염색체를 하나만 갖고 있는 애들도 있기는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6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었어. 그럼 상염색체는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고 상염색체는 하나가 되는 거라고. 이런 조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냐? 성염색체의 종류에는 또 2가지가 있지. 하나는 X염색체, 하나는 Y염색체. 왜 얘네 둘을 X염색체, Y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불러? 요 위에만 어떤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결정 유전자가 존재하는. 성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X에, Y에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얘네 둘만 성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성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 위에는 뭐 미멘, 그 다음에 혈액형 이러한 형질들에 관한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 그럼 성염색체 위에는 성결정 유전자만 있다. OX, X. 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생맥 이런 게 함께 들어있어. 혈병 유전자 이런 것도 들어있어. Y형색체 위에도 들어있어. 귓속, 털, 과락점. 얘는 성결정과 상관없어. 얘네들도 성결정과 상관없어. 생맥은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고, 혈병은 피가 안 멈추는 거고, 귓속털 과다처럼 귓속에서 털이 많이 나가고 바깥으로 자라나오는 형질인 거거든.
걱정하지 마. 상관없어. 좀 더 커봐야 알아. 성인이 되면 이렇게 보면 아이가 귓속설 가다증이야. 아버지도 귓속설 가다증이야. 내 자식 남자애도 귓속설 가다증이 걸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건. 그래서 얘네 둘만 성염색체고 성결정 유전자만 있는 건 아니다. 성과 다른 성질에 관여하는 그런 유전자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는 44개의 성염색체에 성염색체 2개, 뭐뭐 X 하나, Y 하나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는 44개의 2개의 성염색체는 똑같은 걸 이렇게 2개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XXXY로 성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성결정 방식이 전부 다 똑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거고. 아빠에게서 23개, 엄마로부터 23개. 그래서 우리는 총 몇 개를 가져? 46개를 갖게 된다. 그럼 이 23개의 조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 22개. 22개의 성 하나, 22개의 성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44개의 성 2개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물려받아 보니까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더라.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동 염색체라고 부른다. 남자니 여자니? 몰라요. 여자야. 아, 왜 아야? 모른다며. 다 똑같아서. 뭐가 똑같아? 중에 있는. 이 여자애야. 성염색체도 똑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상동염색체가 다 들어있는 거야. 1번부터 시작해서 성염색체까지.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이게 상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 다른 게. 색깔로 구분해. 색깔로. 세포를 주고 그게 상동인지 아닌지는 똑같은 색깔이야. 그럼 똑같은 색깔이 상동염색체의 관계야.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얘도. 그럼 얘네들도 상동염색체야. 얘도 상동염색체야. 똑같은 색깔이니까. 그럼 이게 여자일 거라면 남자애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 이렇게. 똑같은 색깔이야. 크기가 작아. 이거는 똑같은 색깔인데 크기가 똑같아. 이것도 똑같은 색깔이잖아. 크기가 똑같아. 남자 여자.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색깔인데 크기가 작아. 이거는 Y, 이거는 X. 그럼 큰 거 여기 X, X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남자애가 되는 거야. 이해됐냐? 네. 가장 큰 거 1번, 그다음 큰 거 2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묻혀줘. 1번 2개, 2번 2개 이런 식으로. 왜 얘가 수컷이냐? 그거는 조건을 줘야 돼. 이건 지금 사람 세포이기 때문에 여자는 XX, 남자는 XY다 이렇게 안 줘도 돼.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동물이래, 염색체 어떤 동물인데 이 어떤 동물의 성은 암컷은 XX, 수컷은 XY다 이렇게 줬어. 이걸 왜 줬어? 암컷이 XX, 수컷이 XY다 라는 저 문장을 이걸 준 이유는 이거를 이용해서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성,
염색체를 찾으라고 준 거야. 이거 어떻게 성염색체를 찾아? 상동 중에서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게 그게 성염색체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주는 거야. 기호를 주겠지. 기억 니은 또는 뭐 한쪽만. 그럼 이렇게 해볼까 그냥? 그냥 얘 작은 애만 이렇게 해보자. 작은 애만. 얘가 기억이야. 기억은 성염색체냐? 맞아. 그럼 얘는 수컷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상동 중에서 키가 차이가 나. 작은 걸 Y라고 준 거야. 얘. 그러니까 이거는 성염색체를 나타낸 염색체야. 그럼 크기가 큰 건 반대 X 염색체라. 그래서 얘는 수컷. 아 그럼 얘는 암컷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성염색체를 찾아서 성별까지 판단하는 거야. 여러 개의 세포를 주고 난 다음에 얘가 상염색체가 몇 개고 성염색체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질문 없냐? 그럼 상동염색체 여자 몇 쌍? 23쌍. 남자는 몇 쌍? 왜 23쌍이야? 크기 모양이 다른데. 상동염색체는 둘 다 23쌍으로 표현을 해. 그 이유가 이거야. 감수 분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X형 색체가 복제하고 X형 색체가 복제를 하고 둘이 달라붙어. 그래서 이것을 이가형 색체라고 부른다. 이가형 색체가 감수 분열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데 바로 이 이가형 색체는 누가 달라붙는 걸 이가형 색체라고 부르냐면 상동형 색체가 붙어요. 상동형 색체의 접합. 상동이 붙는 거야. 그게 이가형 색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X형 색체 둘이 이가가 돼. 1번형 색체 복제해서 둘이 이가, 2번도 복제해서 이가형 색체. 남자도 감수 분열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 X 복제, Y도 복제, 둘이 이가형 색체 형성. 그럼 이가형 색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X와 Y도 상동 취급한다 이거지. 그래서 뭐 어떤 책에는 상동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가형 색체는 상동끼리만 붙을 수 있어. 1번이 복제되고 2번이 복제돼갖고 이렇게 해서 이가형 색체는 만들어지지 않아. 무조건 상동끼리만 접합하게 되어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몰라. 안 밝혀졌어. 어떤 단백질이 관여한다라고 하는 사실만 밝혀졌고 자꾸 얘는 눈 달린 것도 아니고 꼭 1번끼리 가서 복제되게 있고 2번끼리 복제되게 있고 성염색체끼리 복제되게 있고 그래서 적절히 나란히 배열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염색체의 모습은 이렇게 그리는 게 맞긴 해요. 복제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남녀 상동염색체 쌍은 23쌍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이거 이해됐냐? 네. 진짜로? 이거 괜히 준 거 아니라 그랬어. 네. 그거 갖고 성염색체를 찾아서 암컷 수컷 판단해야 돼. 그럼 이게 같은 개체의 세포인지 다른 개체의 세포인지 구분이 가능한 거야. 이거 이해돼서 상동염색체? 진짜? 이제 저거 지우자. 그러면 봐. 상동염색체를 이해를 했으면 화장실. 안 돼. 진짜. 아이씨, 야, 씨, 그럼 이걸 끌어야 되잖아, 수업을. 너 때문에 찍는 건데. 진짜. 너 때문에 찍는 건데. 좀만 참어. 진짜. 허벅지 이렇게 꼬집어. 진짜.
허벅지 이렇게 꼬집으면 그 생각이 안 나. 이제 20분 전. 너 갔다 와. 우리 수업할 테니까. 그래. 조용히 갔다 와. 이 새끼 진짜 급한가 보네. 진짜 급한가 보네. 참으라고 웬만하면 참거든. 진짜 급한가 봐. 아우 이씨 진짜 이씨. 상동염 색채. 상동염 색채라. 엄마가 물려받은 거가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것 중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걸 상동염 색채라고 부르지. 상동염 색채는 같은 색깔로 칠해질. 자, 상동염 색채의 이 같은 자리에 오는 유전자. 이거를 각각 대립 유전자라고 부른다. 자, 요 대립 유전자는 같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 같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 이게 무슨 말이니? 같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라고?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의 형제는 뭐, 왜 점점 말이 하나 흐려져? 형질만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형질만 결정할 수 있는? 같은 형질에 관여한다는 얘기는 혈액형 유전자는 반드시 요 위치에 있다는 거야. 네. 그지? 아빠가 준 거 1번, 엄마가 준 거 1번에 여기는 혈액형 위치야. A, B, O, C. 오케이? 아빠는 1번에다 줬는데 엄마는 2번에다 준다?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아빠 1번에 혈액형 유전자가 존재하면 상동염 색채의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 엄마도 준 거야. 이렇게 기억. 니은. 기억은 아빠가 준 거라면 니은은 엄마가 준 거다. 표현 이해돼? 기억은 부계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럼 니은은 그래 모계로부터 물려받았다. 아 저걸 물어보더라고. 부계 모계가 뭐냐고. 그래서 아빠 쪽 하나는 엄마 쪽. 그래서 엄마가 준 거하고 아빠가 준 거하고 크기 모양이 똑같은 거 상동. 같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위치 이걸 대립 유전자라고 부른다. 대립 유전자는 같을까 다를까? 네. 같을까 다를까? 대립 유전자. 맞을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그래. 동일할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그럼 동일하다? 자, 이거 혈액형. 동일해? 이건 동일한 거고. 이것도 동일한 거고. 이것도 동일한 경우. 다른 경우는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이거 다르네. 이것도 다르네. 이것도 다르네.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말,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 뜻, 이것도 알고 있어야지. 문제에서는 동일하다, 대립유전자가 동일하다, 대립유전자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잘 하지는 않고 대립유전자가 동형접합으로 갖는다. 대립유전자가 이형 접합으로 갖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혈액형에서 동형접합이다라는 얘기는 조 세 개를 말하는 거고 이형접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 세 개를 말하는 거다. 개념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얘 문제 내야 되는데 얘 왜 안 와? 이거 문제 내야 되는데. 상성염 색채. X형 색채. 여기 기억 디귿 리을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을 때 이들 사이에 대립 유전자는 누구? 대립 유전자가 누구야?
기억하고 디귿 예. 기억하고 예. 리을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리을 아니 근데 뭐가 근데야? 저렇게 뭐가 근데야? 기억 디귿이 될 수도 있고 기억 리을이 될 수도 있고 니은 디귿이 될 수도 있고 니은 리을이 될 수도 있고 대리운전자. 그래. 또 아니라고 하지 마. 야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렇게. 네.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잖아. 염색 분체는 염색 분체는 뭐야? 뭐가요? 여기서 염색 분체는 뭔데? 기억이 연습을. 기억하고 니은이 염색 분체고 디귿하고 리을이 염색 분체. 오케이? X Y 그도 마찬가지. 기억 니은 리을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자가 누구야? 기억, 이응, 기억. 뭐라고? X, Y. 이게 다 유전자들이야. 기억 유전자, 니은 유전자, 디귿, 리을. 얘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유전자 중에 대립 유전자의 관계를 찾아봐. 기억, 이응. 얘하고 얘가 대립 유전자? 아니요. 저걸 대립 유전자라고 알고 있었어? 저것이 30분 전에 내가 한 얘기를 30분 전에 내가 한 얘기를 야 이거랑 뭐라 그랬어? 분체라 그랬잖아. 이건 분체 아니야 분체. 그럼 대리운전자 누구야? 기억, 기억 디귿 기억 리을 리을 디귿 리을 리을 여기 있어? 네.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지? 왜 아니야? 그럼 이건 맞아 해. 염색 분체는 뭐야? 기억 니은이 분체고 디귿 리을이 분체야. 근데 왜 이게 대립전자가 왜 얘는 이거를 그냥 대립전자고 왜 얘는 대립전자가 없다고? 여기 X형 색채상의 이 자리는 생명에 관한 자리야. 색깔을 구분하는 능력 생명 유전자의 자리라고. 근데 Y형 색채 얘네들이 선생님 이가형 색채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대립전자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귓속털 바다증이야. 생명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X형 색채 남자가 하나밖에 없어. 복제 전걸 그려볼게. 복제 전걸을 그려볼게. 어떤 여자는 여기다가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고 여기가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럼 얘는 정상이 나타나. 근데 어떤 남자가 여기에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생명이야. 왜 여자가 생명 유전자하고 정상 유전자하고 같이 있으면 생명이 안 나타나냐면 나중에 이제 유전할 때 다시 배우겠지만 정상 유전자가 생명 유전자를 누르고 정상 형질에 표현이 되기 때문이야. 근데 얘는 X형 색채가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대응하는 정상용 색채가 아니 정상 X 유전을 갖고 있는 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갖고 있으면 생명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정상을 갖고 있으면 얘는 정상이 되는 거라고. 근데 여자는 여기가 생명이야. 그럼 이쪽도 생명이야. 그럼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쪽 다 생명 갖고 있으면 생명이 되는 거고 남자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갖고 있으면 정상이 되느냐 생명이 되느냐.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 색채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이게 대립 유전자. 이게 대립 유전자예요.
행동에 같이 들어있는. 근데 남자는 X형 색채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때 이해됐어? 응? 그러면 봐봐. 1번. 이 여자는 여기에 기호로 적어줄게. 얘는 A를 갖고 있어. 얘는 스몰 a를 갖고 있대. 그럼 이게 A고 이게 스몰 a여갖고 복제한 거잖아. 그럼 누가 대립 유전자야? 이게 다 대립 유전자예요, 관계야. 그럼 분체는 이 둘이 분체고 이 둘이 분체지. 남자의 경우는 여기에 라지 A가 있다라고 치자 그냥. 그럼 그게 복제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분체는 맞아. 근데 여기는 D야, D. 그러니까 이게 D끼리는 분체가 맞는데 A하고 D가 대립 유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귀속털 과다층에 관여하는 유전자야. 이건 생명에 관여하는데 관여하는 유전자고.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X형 색채상에 존재하고 있거나 Y형 색채에 존재하고 있으면. 이 말들 이해되냐? 응?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와. 아니 그림 써먹으려다가 칠판이 조금이라도 못 써먹네. 봐. 어떤 사람의 체세포 라지 스몰 a 대립 유전자 DNA 상대량. 그럼 선생님 아까 이거 한가라 그냥 DNA 상대량 1로 갔잖아. 그럼 이게 1 그러니까 1 얘는 0. 저 대립 유전자의 위치와 성별을 구분해봐. 라지 스몰 a 대립 유전자의 위치,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성별. 응? 성염 색채? 종류가 두 종류인데? 성염 색채 종류는 두 종류. 남자 세포, 여자 세포 구분해야 되고, 대립 유전자 구분해야 되는 거고. 좀 다시 어디에 들어있어? 어디에?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어? 가가 여자 거고 남자 거고? 그럼 어디 있는 거야? 네? 어디 있냐고. 이게 이 여자 거고 남자 거라고 한 근거가 뭐냐고. 근거. X에 있어? 이 대립 유전자가 X형 색채상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야? 네. 왜? 나에서 DNA량이 0이니까 나가 X, Y가 되면 X에 있는 거 두 대립 유전자는 가 체세포에는 합이 2고 나 체세포에는 합이 1밖에 안 되지. 그럼 이게 두 배로 들어있는 경우는 X형 색채상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일 수밖에 없다. 그럼 X형 색채를 얘는 두 개를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얘는 여자, 얘는 남자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걸 찾아내야 돼. 라지비 유전자 얘는 2, 얘는 1, 얘는 어디에 있는 거야? 두 배는 그럼 여기 X형 색채상에 있는 거야? 라고 단정하면 안 돼.
X에 존재할 수도 있어. 그럼 남자 체세포에도 라지 B에 있는 상대량은 1이고 여자 체세포에서 라지 B에 대한 상대량은 2란 말이지. 근데 상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을 때에도 라지 B에 있는 상대량이 2, 1 이렇게 가질 수도 있거든. 그럼 그게 X염색체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또는 상염색체상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두 개의 DNA 상대량을 더해봐야 알아. 하나 갖고는 몰라. 딱 봐도 누구 거니? 남자. 그래. 얘는 여자 거야. 이거 상염색체야. 그럼 상염색체 두 개씩 갖고 있지. 얘는 X염색체, 얘는 Y염색체야. 얘는 X염색체, 얘는 Y, 얘도 X염색체라고 그러지. 그러면 얘는 체세포, 얘는 2N짜리거든. 그럼 N짜리의 생식세포를 만들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니? 상염색체 하나에 X를 갖는 애가 만들어줄 수도 있고 상염색체 하나에 Y를 갖는 애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근데 여자의 경우는 상염색체에 X염색체는 무조건 하나를 이렇게 갖게 된다고. 상염색체에 X염색체가 없는 세포는 만들어지지 않아. 그럼 만약에 유전자가 이게 상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거라면, 예를 들어 여기가 라지아, 여기가 스몰R이라고 하면, 그럼 어떤 애는 라지아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스몰R을 가질 수도 있지. 그럼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은 여기가 지금 라지아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라지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라지 스몰A가 없잖아. 얘는 Y염색체니까. 여자의 경우도 뭐 여기는 라지아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 그럼 여기 라지아를 하나를 가지고 DNA 상대랑 무조건 하나 나오고 있지. 근데 여기는 이 지금 어떻게 갖고 있어서 라지아하고 이쪽에다가 스몰 A 이렇게 갖고 있었잖아. 그럼 이게 라지아를 갖는 거냐, 스몰 A를 갖는 거냐? 그러면 이 세포는 라지아와 스몰 A 중에 DNA 상대량은 1이고 이 세포는 라지아와 스몰 A 중에 DNA 상대량은 얘는 없겠지. 이 세포는 라지아와 스몰 A DNA 상대량은 얘는 1이겠지. 상염색체는 무조건 두 개씩 갖고 있거나 하나씩 갖고 있거나 X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는 여자는 두 개를 갖고 있거나 하나를 갖고 있거나 남자는 X염색체 하나를 갖고 있거나 X염색체를 갖지 않거나. 그래서 이 두 개를 주고 물어봐야 X에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거고 하나를 주고 물어보면은 이거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이해됐어? 이게 지금 상동염색체에 대해서 그 위에 존재하고 있는 대림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갖고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인 거야. 됐어? 질문해봐. 이해 안 된 있으면.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없어? 이해돼?